3번까지 풀었죠?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말 안 하는 건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틀린 것은, 모집 주체는 가입 비등, 아까, 조합 설립, 조합 모집. 조합부터 여기, 이 사람이 벌레입니까? 가입 비를 내요. 알갱들이 있었죠? 얘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거 써요? 안 써요? 이걸 법정하는 기관에 예치를 해야 됩니다. 중개사법 법조문이 얼마 안 되니까 어디다 예치하는가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하지만 나올 때만 다 외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내박도 그것도 예전에 내가 밖에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지금 중개사법을 좀 보니까 뭐 외우려고 앞을 치다가지고 뭐 하고 있더라고요. 할 수 없는 것들인데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치라고요. 여기 있는 가입한 사람, 조합원, 가입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제 조합원이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이 변했어요. 현재, 가입비를, 이제 가입 신청하고 나서 30일 이내, 가입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럼 얘네들이, 이걸 지금 맡겼잖아요. 예치기간에. 그죠? 그럼 이제 얘네들한테 반환 청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왜 예치관에게 반환 요청을 해야 돼요. 7일 이내 반환 청구하면 7일 이내 그거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3 더하기 7은 며칠이에요? 그럼 이제 반환 받고 10일 이내 반환해줘야 됩니다. 순서를 문제 이거는 빼놨는데 같이 하면 같이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3 더하기 7은 10 이것도 기억이 날 수 있어요. 예치해야 된다. 가입 신청자는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청약을 처리할 수 있고 청약을 처리하면 며칠 이내 그 가입 예치 기관에 그 가입비를 반환을 청구해야 돼? 7일 이내. 그리고 5번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해야 된다. 순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를 그냥 계속 같이 기억을 하면은 나중에 나왔을 때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문제가 이제 따로따로 있어서 요건 2번 지문 한번 풀어보고 저기 가서 5번 지문 풀고 저기 가서 또 3번 지문 풀고 이러면 나중에 그 숫자가 엉켜가지고 기억이 못합니다. 뭐한 날로부터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0일, 7일, 10일 순서로 그냥 딱 계속 각인을 시켜놔야 돼요. 가입 신청한 자에게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하면 안 됩니다. 가입 철회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야 안 돼요? 4번은 뭐 그냥 보면 돼. 발신주의지만 뭐 이런 중요한 하니까 우리 민법에 있는 발신주의 두 개도 까먹어가지고 어려워 죽겠는데 공법에 있는 주택법의 발신주의까지 볼 수는 없고 자 5번은 설명했습니다. 다음에 239페이지 19번 볼게요. 19번 특히나 주택법이 좀 양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 사람이 책을 쓴 사람이 주택법이 좀 자신 있었던 모양이에요. 너무 많아요 지금 주문이. 빈칸에 들어가야 할 것은 이거는 복습인데 하는 겁니다. 나왔지만 복습은 내가 많이 안 해주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합 발기는 조합은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인가를 못 받았어? 2년. 예? 야 우리 이거 계속 해야 돼 말해야 돼. 이제 가입한 사람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를 개최라 이 말이죠. 조합생 인가를 받았어. 몇 년 될 때까지 사업계획 승인 못 받았어요? 3년. 그럼 이제 이때는 조합이 된 거지. 아까 조합이 안 됐으니까 이제 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한 거고 조합이 됐잖아요. 여기서 조합을 해산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하는 거다. 총회는 며칠 전까지 통지? 7일 전까지 통지. 자, 240페이지 21번. 조합에서 주택법상 인가 대상이 아닌 게 있어. 인가당. 인가 받아야 되는 것 중에 경미한 건 인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많이 해도 직장 조합 중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국민주택을 공급만 받는 조합이 있다고 했죠. 직장주택조합인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한 직장조합은 설립할 때 뭐 하면 돼요? 신고하면 되거든요. 해산할 때도 뭐 하면 돼? 신고하면 됩니다. 3번이에요. 국민주택 공급받게 한 직장조합은 설립이든 해산이든 변경사항이 있어도 신고만 하면 돼. 신고. 이제 지역조합 해산한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한다. 4번 조합원 추가 모집. 조합원에 관한 사항도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모집에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이 변경사항이 있다. 인가받아야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설립, 해산, 1번은 해산이고 3번만 신고사항입니다. 23번 틀린 것은 특별상, 광역상, 대도시장은 대도시까지만 리모델링 계획 수립합니다. 기본계획. 별별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있고 없고는 물어보진 않습니다. 시험에서. 자, 특별상, 광역상, 대도시장은 관할구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정비기본계획도 정비기본계획 이제 대도시 아닌 시장도 수립해요. 분수는 수립 안 합니다. 정비기본계획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대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좀 어려운 말인데 정비기본계획은 대도시가 아닐 때 도지사 승인 받아야 돼요. 정비기본계획은 대도시장이 승인 받는 건데 둘 중에 하나 한다 그러면 정비기본계획 해야 됩니다. 조금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고 싶어요. 주민들 공람은 며칠 시켜줘요? 보통 4일. 지방의 의견 청취 며칠? 내가 정성스럽게 외우라고 강조해줬는데 강의할 때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강의했는데 정비계획은 60일, 성장관리계획도 60일, 나머지 며칠? 30일. 내가 정성을 다해서 강의했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며칠? 정성을 다해서 하라고 며칠? 60일. 정성을 다해서 생각하라고 60일에 여기는 정비계획과 기본계획이든 정비계획이든 성장관리계획은 정성을 다해서 60일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며칠 틀렸네요. 60일 아니죠? 리모델링은 30일. 권리변동계획. 그러니까 다른데 다 30일에 그냥 정성을 다하는 거 말고. 권리변동계획은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수립하고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은 수립하지 않는다. 읽어보는 정도 하면 되겠고 강의한 거 기억해서 그냥 답을 찾도록 자꾸 해야 되는데 나올 것마다 자꾸 양을 보고 추가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5번 내가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는 때는 무시해도 됩니다.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내가 막 정성을 다해서 또 까먹는데 4번, 5번은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긴 해요. 다 25번 고른 것은 기존 14층의 수직 증축하고 싶어요. 몇 개층까지 할 수 있다? 2개층.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택 소재지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한 게 아니고 결의서가 필요한 거죠? 합시다 하는 거.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전체 3분의 2 합통 과반수입니다.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지고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때 다시 75%라고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조합만 만들 때는 3분의 2고 나중에 이제 다 돈도 거둬서 준비를 해서 정관도 작성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한다고. 그때 얼마가 찬성한다고? 그때 75%.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조합이 아닐 때는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신고라 틀렸어요. 자,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자나 소유자 등은 90%, 100%. 전원 전체 동의 받아야 돼요. 조합이 할 때만 75%예요. 조합이 아닌 것들이 할 때는 몇 %가 찬성해야 돼? 전원 전체 100%란 말. 이제 시험에 100% 이렇게 안 나오고 전원 전체만 나오고요. 전원 전체 동의가 있습니다. 그래도 리모델링은 뭐 해야 돼? 허가 받아야 됩니다. 지들 법대로 신고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건축물 대손만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수직 증축형의 경우에 증축형은 몇 년 이상 지나야 돼요? 대손이 10대고
증축은 15.3, 15.3, 그래서 15년 이상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 이런 맞는 말이겠죠, 그것은. 그죠? 이건. 그래서 서류는 강의 안 하지만 여기는 한번 언급을 내가 했었어요. 유학기를 써놓고 15년 이상 지났음을 증명한 서류 이런 거 제출해야 됩니다. 내가 15년 이상 지나야 된다. 이렇게만 강의했어도 눈치껏 4번은 4번 같은 것들은 15년 이상 지났음을 증명한 서류이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겠어요? 경제입찰로 해야 되겠어요? 경제입찰로 해야 됩니다. 이제 다만 정비법에서는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일 때는 꼭 경제입찰 아니고 또 있긴 있었어요. 자, 26번은 괄호에다가 그냥 각자 금방 했는 숫자니까 이런 거 한번 써보시고. 27번 빈칸 순서대로 바르게 채운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동그라미 1번 동별 또는 주택 단지별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싶습니다. 전체 구분수자 의결권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75%. 각 동별로 얼마 동의 받아야 돼? 50%. 넌 한 동만 하겠다. 한 동만. 그럼 그 동의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75예요? 50이에요? 75겠죠? 그 동의 전체가 되는 거니까. 예. 1번이 답이겠네요. 자, 전체는 얼마 찬성? 75%. 각 동별로 얼마 찬성을 해야 돼요? 50% 이상 찬성해야 됩니다. 오늘 한 동만 하면 그 동에 75. 근데 동그라미 2번처럼 조합이 하는 게 아니고 단지의 소유자들이 한대. 그럴 때는 전원 동의 받아야 됩니다. 소유자가 됐든 관리인이 됐든 입주자 대표가 됐든 조합이라는 말이 안 나왔어. 그럴 때 몇 번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전원. 29번 리모델링 옳은 것은 대수선. 리모델링 맞습니다. 2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 지금 공부했잖아요. 한 동만 할 때는 그 동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조합을 만들 수 있고 그 동의 75%가 찬성하면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동별로 할 수 있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단지 전체 구분수자 의결권 과반수가 아니고 단지 전체 구분자 의결권 얼마? 75%라고 해야지 맞을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조합 설립이네. 조합 설립이니까 얼마예요? 3분의 2, 3분의 2. 단지 전체 할 때. 과반수도 틀렸고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각 동별로 과반수. 공동택 리모델링 허가는 사업계획 승인도요. 시장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도. 리모델링 그거보다 더 크게 소리 잡혔어요. 작죠? 시도를 잘 안 하겠죠. 당연히 시장 분석 요청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물론 리모델링 허가 신청 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까지는 처리가 가능해요. 네. 지위를 승계한다 이랬죠? 네. 넘어가서 리모델링을 작년에 나오니까 또 너무 많이 내놨어요. 리모델링 꼭 나옵니다. 물론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중개사법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딱 나오잖아 그냥 여만큼에서. 근데 리모델링은 양이 많아요.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저기 리모델링 기본기기 나올지 또는 리모델링의 아까 요건 10년, 15년 이게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리모델링은 이제 나오긴 나. 35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는 시도이사, 대도시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10만 미만일 때는 안동시장도 사업계획 승인권이 있어요. 근데 10만 이상일 때는 안동시장은 못합니다. 도지사가 해야 돼요. 아니면 대도시장이 해야 되는데 대도시장 아니면 도지사가 해야 돼요. 10만 미만일 때는 시장으로서 할 수 있어요. 10만 이상일 때는 대도시장까지 가죠. 도시공원 관리계랑 조금 비슷하네요. 그죠? 도시공원 관리계 일반적인 경우는 대도시장까지.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으로서 이렇게 있는데 10만 미만은 시장으로 갈 수 있어요.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일 때 지금 말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대도시장 아니어도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예요. 공구별로 하려면
단지는 600세대 이상이 돼야 되겠고, 단지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건설하려는 경우에 전체 건설 호수, 세대수 규모를 너무 상식적인 말을 써놨네. 4번 안 받아야겠고.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을 하고 싶다. 공구별 최소 공급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 300 이상. 공구 간에 몇 미터 도로 등을 돌라고요? 6미터. 도로 주차장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준 거니까 6미터만 기억하시면 돼요. 36번.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 경우를 모두 그렇습니다. 도시공관리계획도 국장이 결정할 때가 있는데 여기도 사업계획 승인도 국장이 할 때가 있습니다. 지방공사가 할 때가 아니고 한국공사가 할 때 국장한테 받아야 돼요. 국가도 국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자, 국가나 한국토지공사는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컨트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절하도록 하는 거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곳에서 국장이 지정고시하면 국장이 받아냅니다. 얼마 이상? 330만.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 지구는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까지 물어보면 그게 틀려야 되고 얼마 이상? 330만. 국장 한번 기억해 주시고 330만이 도시개발 사업에서 나왔는데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세울 때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2년 안에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근데 면적이 330만 이상 할 때는 5년 안에 세워야 돼요. 5년. 기간이 길어지죠. 그때도 여기 있는 것을 한번 내가 분명히 언급했어요. 330만. 지역균형개발 광역도 차원의 주택의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은 국장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이거 요령 알려줄게요. 국장이 지정 고시해서 그럼 다 국장한테 받는다 하세요. 균형발전, 광역적 차원, 수도권의 긴급한 주택만 해서 이거 볼 거 없어. 그냥 국장이 지정 고시해서 뭐 어떻게 해야 돼? 국장한테 받습니다. 이음해가지고 뜰데없는 거, 없는 거 안 내 절대. 뭐 그렇게 되면 뭐 틀리면 돼요. 틀려야 돼. 근데 만약에 면적이 나왔어. 그러면 얼마? 300만. 그것만 기억했잖아요. 국장 지정 고시, 그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국장. 근데 330만 원 숫자 기하시고, 예, 그런 말 없을 때는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장한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공사나 국가나 지자체나 한국공사나 지방공사 등이 50%를 초과해서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택을 건설 시행할 때는 국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50조 아까 했죠? 여러분들끼리 무슨 말인지 알았죠? 50조. 공공이 50을 초과해서 출자한 법인 고시할 법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주택법에서도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언제를 준 적이 있을 텐데. 자, 50초가 주택을 건설하겠대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국장에게.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말 어려운 말들이 있고 위탁관리회사가 한국공사인 경우에 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것까지 틀리게 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몇만 이상? 330만. 제일 쉬운 것부터 해야 돼요. 누가 국장한테 받아야 돼? 국가 한국공사. 얘네들이 이제 50을 초과해서 출자하는 법인도 국장에게 받는 경우가 있구나. 이런 거 보시고. 38번. 공구별 사업계획 승인 틀린 것은 공구별로 분할한 경우에 전체가 600 이상일 때이고요. 공구별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을 이거 당연히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최초 공사 진행하는 공구는 5년 안에 착공해야 돼요. 5년 안에. 근데 나머지 만약 공구가 5개야. 그래도 5개가 됐든 10개가 2개가 됐든 나머지 공사는 전부 처음 공사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돼. 사업계획 승인 받고 2년이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 첫 번째 공사는 몇 년 안에 시작하면 돼? 5년. 근데 걔가 5년에 했든 3년에 했든 1년에 했든 몰라. 근데 처음 한 날부터 몇 년 안에 해야 돼. 나머지 공부는 2년 안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착공을 5년 동안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공 이미 했죠. 나머지 공사를 2년 동안 안 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3번이 그 말이고 4번 공구별 승인을 받은 경우 첫 번째 공구 매입 공구는 최초로부터 2년 이내 이렇게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착공을 했죠.
300세대 착공을 했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취소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공구별로 사업했을 때는 공구별로 사용 검사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41번 41번. 다른 것들은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은 있는데 여기는 부분을 거의 뭐 그냥 다 식이 많아서 좀 뺄 게 좀 많네요. 자, 41번 매도 청구. 매도 청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래요. 이거는 시험에 알려줍니다. 알려줘요. 근데 여기에서 80%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했을 때는 그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것만 갖고 안 되고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땅이 내가 그 전에 터신 것부터 할까 이해하기 위해서 야 이거 국가는 토지 하나도 없어서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이거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어. 무슨 장치? 수용할 수 있어. 우리는 이제 80을 확보해서 그런데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면 확보하지 못한 땅이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매도 청구권입니다. 매도 청구권. 매도 청구권은 적어도 80은 확보를 해야 돼. 근데 95 이상을 확보했을 때는 이 매도 청구권 내용이 여기는 대지 소유자 누구한테나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95 미만 80 이상일 때는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그 이전부터 소유한 자 외의자에게만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10년 안 된 사람들. 10년 넘은 사람이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만약에 11년 전부터 땅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럴 때는 95% 확보했을 때는 매도 청구권 대상이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어요. 내 땅을 확보할 수 있거든. 이건 형성권이기 때문에 강제 행사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이거든요. 여기 매도 청구권 했지만 형성권. 근데 여기에 내가 95가 아니고 95 미만일 때는 여기 11년 된 사람이 있대. 그럼 매도 청구권 강제로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사람? 없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해줘야 안 해줘요?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이러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그러려면 이제 이 사람을 너무 힘들다 그러면 95% 확보해서 뺏어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잘 설득해서 돈을 많이 주고 80을 확보하든지 이제 둘 중 하나 방법이 있어야 돼.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없는.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 95를 확보한 경우는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건 11년 전부터 있는 사람은 알박기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토박입니다. 물론 토박이도 알박기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지 면적 80 이상 확보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전부터 소유한 자 외의자에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문장이 10년 이전부터 소유한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3번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됩니다. 얼마 이상 협의해야 돼요? 3개월 이상 협의라고 여기다 파출장 매주 3개월 3광 이거 그림도 그랬었는데 몇 자가 너무 많이 나서 뭐 큰 도움이 될까 싶긴 하지만 옛날 대구에서 강의할 때는 우리 학원이 신매역 옆에 있어. 신매가 학원이 최정거장 전에 있었다가 그래가지고 3개월 매주 뭐 신매역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어거지로 막 하는 거야 외워야 돼. 울산의 신복 노탈에 살 때는 주택 모집할 때는 승인을 받지만 복리설 모집은 신고다 뭐 이렇게 하고 옆에 신복 노타리가 있어서 울산에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해당 사항 없어요. 신복 노타리 생각 안 날 거니까 거기서 해도 생각 안 납니다. 이렇게 해도 까먹고 그래요. 좀 낫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매도 청구 몇 개월 이상 한다? 3개월 이상. 예. 그리고 협의가 안 되면 시가로 매도를 청구하는 거고요. 혹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있어요.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딴 거 하나 못 들었죠? 주택 매도 청구 대상 된다. 건축물도. 42번. 예. 요건 이제 또 42번도 단순 암기 숫자니까 안 하고요. 아니 하나 합시다. 어려운 거 아니야. 한 여러분 숫자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나오지 않더라도. 주택을 30개 이상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쵸? 한옥은 몇 개? 50 이상일 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많으면 안 돼. 세대수가 너무 많으면 안 돼. 몇 세대 미만? 주택법 몇 개가 많다고 그랬어 좀 전에. 공구 몇 세대 이상? 300을 많다 적다 해서 숫자 외우라고 했죠. 구형 주택 몇 세대 미만? 300만. 또 많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여기도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몇 세대 미만? 300 미만이고. 그 전에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이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상복합 아파트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택 말고 꼭 이게 상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의 주택과 여기 상업지역 같은 데서 뭐 창고를 만들겠습니다. 공장을 하겠습니다. 거의 상가겠죠? 네, 꼭 상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 말하는 거예요. 공무시설이 있고 주상복합 아파트를 들 때 얘가 너무 많으면 안 돼. 얼마? 300 미만이고 주택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90% 미만일 때는 원래 30대 이상 할 때는 사업계획서에 받는 건데 건축허가 받으면 돼요. 299세대인데도 뭐 받을 수가 있어? 사업계획서이 아니고 건축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몇 세대 미만? 300세대. 이거를 주택과 외의 시설물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거 전용 면적의 합계 비율이 몇 퍼센트 미만일 때 90% 미만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쓰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지한다 모르겠습니까? 건축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지 무슨 말인가 정확히 하는 거지. 똑같은 글자습니다. 거기에 참고 삼아 상업적인데 뭐 어디는 제외한다고 됐네요. 괄호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유통상업적이 아파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통증이 있는데 또 아파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유통상업적은 아파트가 안 된다. 현재 아픈데 또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 죽어버리지. 44번 틀린 것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틀린 내용은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업체가 파산, 부속 파산입니다. 그럼 이제 시공보증자가 있다면 시공보증자가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도 또 부속 파산이 있을 때요. 그럴 때는 입주 예정자들이 공사를 마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뭐야? 시공보증자가 없는 경우에 입주 예정자 대표이가 시공자를 정해서 공사를 끝내고 사용검사를 받는다. 공구별 아까 했고요.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다. 한번 읽어보는 정도. 사업계획 승인은 며칠 이내에 여부를 결정해서 해줘야 돼요. 하는 것도 까먹죠. 그러니까 이 숫자 하는 것은 까먹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겁니다. 나오는 것도 있어요. 가끔. 근데 암기 팁이 없는 것들은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매번 나오면 하겠지만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계획 승인은 60일이에요. 이게 정비법에서 말했던 겁니다. 사업 시행계획 인가도 60일. 관리처분 계획은 30일인데 타당성 검증 요청하면 60일. 묶어서 여러분들이 인강 보면서 내가 묶어주는 걸 좀 열심히 묶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땀 해가지고는 다 도망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뭐 하려고 힘들게 정비법 하면서 주택법 해주고 주택법 하면서 정비법 해주고 왜 하겠어요?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해야지만이 기억이 나니까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니까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씩 하면 너무 쉽죠. 자, 며칠이에요? 15일. 다시 넣고 이제 다 생각 안 나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죠. 난 편하고 좋은데 생각이 안 나서 자꾸 관련된 거 묶어주는 거. 그러니까 25일이 기억 안 나니까 거기서 얘는 좀 하자. 활용도가 높잖아요. 한다고. 관리처분 계획 쓸 수도 있고 정비법 쓸 수도 있고 주택법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하고 나올 확률이 비슷하더라도 얘는 세 군데서 보니까 얘가 3배 이상 같이 알고 기억이 다 이렇게 하면 15일은 기억이 안 나요. 자, 47번 옳지 않은 것은 수용 국가나 지자체, 한국공사, 지방공사가 수용을 하고요.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택 용지를 조성할 때 수용하는 겁니다. 주택법에 없는 규정은 무슨 법을 준용한다? 공익사업법. 공익사업법에 우리가 사업인정고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무엇이 있을 때 사업인정고시예요? 세부목록은 머리가 너무 드신데 한참 지난 건데 세부목록 같지? 고시개발법에서만 세부목록입니다. 다른 데는 공사해도 좋아 이게 사업인정고시예요. 사업인정고시가 그거야. 사드 공사해도 좋아 이게 사업인정고시예요. 공익사업 인정고시. 사업계획 승인이 사업해도 좋아하고 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라고 하고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 인가라고 합니다. 한 가지여도 어려운데 말들이 좀 달라요 또. 그러니까 더 어렵죠. 그래서 내가 자꾸 사업해도 좋아 공사해도 좋아 이렇게 말을 바꿔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라 그러면 쉬울 것 같지만 나중에 자꾸 어려워지니까. 고시할 것만 실시계획 고시가 아니고 세부목록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세부목록고시 말씀하신 분은 공부를 잘 하신 거거든. 5번은 보지 말고 이런 것들 재결 신청이나 보지 말고. 48번 간선시설. 아까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도 간선시설이 있었어요. 해당문 배달할 때 뭘 가져와요? 공가방, 통신, 가스, 지역난방은 단지 안에 있는 것도 포함한다. 100세대 이상이거나 대지지 면적이 16,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간선시설 중에 도로, 상하수도는 지자체가 설치해줍니다. 국가는 짠돌이죠. 뭐 설치해줬죠? 우체통, 달랑 하나 설치해줘요. 예,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이런 것들은 공급하는 자가 설치하는데 이 경우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는데 국가가 보조하는 것은 지자체한테 보조해줍니다. 도로 상하수도는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데 통신, 가스, 지역난방은 지네들이 설치해놓고 나중에 가스비를 빼먹으면 돼요. 전기를 빼먹으면 돼. 안 해줍니다.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택이나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로 60일 이내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된다. 그런가 보다 하고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가 설치 의무 기간까지 간선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업주체는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고 설치 의무자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맞는 말 되겠죠? 5번은 보지 마시고 3번, 5번은 보지 마세요. 다음에 1번 틀린 것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싶어요.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 받아야 됩니다. 승인. 공리설은요. 상가 건물은 승인 받아요? 신고하면 돼요? 그리고 상가 건물은 어차피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택법에. 그죠? 주택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상가 건물을 공리설 해가지고 자꾸 언급을 하는 거지. 얘는 주된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국가나 지자체 등이 이거 공공주택 사업자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 신고 필요 없습니다. 민간인 때 받는 거예요. 공공은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공리설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국가나 지자체 입주자 모집 받고 2번 국가나 지자체라고 안 나오고 공공주택 사업자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서 이제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이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가구, 사업계획 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말이고 이 견본주택에 대한 내부 촬영한 영상물과 마감자재 목록표는 공공주택 사업자도 제출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소송 같은 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을 경우에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을 제출하면 제출한 거 집에서 자기 보라고 준 거예요. 나중에 입주자들이 소송 걸면 그거 활용하려는 거예요. 활용하려는 거죠. 그래서 제출받은 날이 아니고 사용검사 받고 2년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입주해서 아파트를 쓰다 보니 약속하는 것과 다르더라. 소송 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출받은 날이 아니고 언제부터 사용검사 받는 날. 내가 한 날부터 너무 어려우니까 잘 강조 안 하지만 이런 거 뭐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듣고서. 사용검사하고 2년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소송 자료 같은 거 삼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3번 보겠습니다. 3번. 그런 것은 한국공사가 사업체로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 공리설 신고 필요 없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주택을 공급할 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가 여기서까지 늘었어요. 그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아 죽겠는데 뭘 더 열심히 해요? 안 해야지. 전에는 그냥 막 할 말 하니까 했던 거지. 어려워 죽겠는데. 전에 세계에서도 두 개만 했습니다. 두 개만 합시다. 도시형 생활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됩니다. 한강특구는 알려줘요.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인 공동택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돼요. 이런데 다른 이런 것들은 안 하겠고, 한강특구에서 건설 공판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빨리 주세요 자꾸. 몇 층 이상?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이래요. 건축법은 50층 200m가 초고층인데 150m요. 주택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처럼 4m일 필요도 없습니다. 50층 이상이거나 150m니까 51층인데 140m래요. 여기 해당되잖아요. 그죠? 해당되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합니다. 여기 해당되면 안 한다고. 비싸게 받아먹어야 비싸게. 그리고 싸게 받으라. 무슨 주택? 도시형 생활택. 어차피 싸. 규제 안 해도. 그죠? 도시형 생활택과 우리 초고가 고층 아파트 비싸게 받아먹어라.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만 기억할 두 가지만. 참, 그리고 이제 이것만 있냐? 또 분양가 상한제 복잡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아예 버리든지 전에 했던 기억하면 하고 자꾸 추가시키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똑같은 그 문제, 법이 안 바뀌어도 문제가 자꾸 다양해지면서 양이 계속 늘어나는데 또 바뀐 걸 또 더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맨날 평생 열심히 중에서 시험 공부하는 거는 며칠 나갔으니까 나쁘 마시고요. 내가 농담을 했으니까. 자, 시도이사 주택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세 가지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지에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시장이 정하는데 이거는 수시도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했는데 수시도 투기 과열 지구만 시도이사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자꾸 묶어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 시도이사 못합니다. 그럼 되게 편하게 공부했지만 편하게 떨어져요. 그럼 시험에서. 기억 안 나거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여기 있었는데 이걸 틀렸네. 그럼 뭐 필요 없어요. 머릿속에 있어야지 책이 있어도 안 되고. 실수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겁니다. 투기활죽을 무엇만 시도해서 할 수 있어요? 투기활죽, 투시도. 다른 건 누가만 할 수 있어? 국장만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구조구청장이 분양가격 제한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고 20일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이것도 숫자 바꿨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다른 말로 바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못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분양가 심사위원회 며칠? 20일. 앞에 말이 까먹어도 그냥 20일만 기억하세요. 사업계획 승인 받고 입자 모집 공고 신청일로부터 이렇게 나오면 틀리세요. 그냥 20일 나오면 맞다 틀리세요. 다음에 사업 주체가 투기 과열지에서 건설 공부하는 주택 입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는 것은 제한이지만 상속할 수는 있다. 상속. 이혼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한을 거의 안 받죠. 상속 이혼. 여기 이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의 지역 요건은 분양가 상한제 요건이 있고요. 투기 과열 지구 요건이 있고 조정 지역은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이 있어요. 오는 이제 안 나올 거고 같고 영원히 안 나올 거고 제도가 없어질 것 같고 분양가 상한제는 근데 양들이 엄청 들었어. 문재인 정부에서요. 근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 계속 있었다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올 가능성 많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양이 늘어났는데 그걸 다 쫓아가서는 안 돼. 그래서 이것도 내가 안 하고요. 아까 이제 새로 늘어난 것들 한다 이 말이에요. 자주 나오는 것들 이런 거 틀지 말고 20일 좀 틀지 말고 강조한 것들. 투기활지구는 요건을 주로 냅니다. 많이 내요. 최근에 분양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청약확률이 5대를 초과했거나 국민택 규모의 청약확률이 10대를 초과한 얘기죠. 2 곱하기 5는 10.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도 적용되고 여기 다 적용되지만 여기서 나올 겁니다. 투기활지구에서 2개월 동안 몇 대를 초과했어요? 5대1 청약확률이 국민택 규모는 10대를 초과한 적은 투기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요. 누가?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그리고 이번 달에 분양 계획이 전달보다 직전월보다 30% 이상 숫자 외화되고 감소한 곳, 증가한 곳. 감소한 적은 투기활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사람들이 욕심을 낸다고요? 흔해서 귀해서. 그래서 이거 감소해야지 귀한 게 있다.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구시겠어요? 이하인구시겠어요? 이하인구. 이런 거에 투기활지구죠. 부족한 거. 그래서 기억을 해야 돼요. 감소, 증가요. 4번은 안 보겠습니다. 투기활지구만 확인할 거예요. 6번. 분양가 상한제 오른 것을 다 골라라. 도시형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존댓말로 여쭤봤는데 반말로 대답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문제도 존댓말을 한대요.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러다가 중학교 하면 맞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다가 대학교 하면 맞는 걸 찾아라. 이렇게 제가 친해져가지고 반말한다는데 이제 반말 못하고 존댓말 하겠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토지는 빌린 거잖아요. 그죠? 토지임대부 분양택이니까 땅값을 우리가 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당연히. 그 택지비는 빠져야 되고.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와 모집 공고에 분양 가격을 공시해야 된다. 사업주체가 공시해야 됩니다. 가격을. 그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때는요.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공고해야 돼요. 누가 공고해야 돼? 시장문수구청장이 한다? 사업주체가 한다. 사업주체가 해야 돼요. 지정한 국장이 한번 공고했어. 그러니까 또 공고 안 해요. 이제 행정기관에서 사업주체가 집을 팔아먹을 때 공고해야 돼요. 사업주체가. 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들은 요약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은 공고하시고 또 거기 없는 것도 막 집어가지고 공부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간접비 여기 이제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불행히 정하는 금액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건데 눈치 빠르면 간접비 있겠다 없겠다 찾을 수 있겠고 이제 이거 못 봤으니까 강의는 직접 해가지고 요약책이 있긴 있어요. 자세히 뭐 설명 안 했습니다. 길에서 나눠주는 무슨 뭐죠? 수직 같은 거 모델하우스 해가지고 또 라면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에 이것만 틀렸고 이건 10 틀렸습니다. 7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그런데 또 한번 보여주세요. 밑에 뭐라고요? 1번, 3번 보자. 4, 5, 6번 얼마나 어려워요. 맨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끝나고 시험은 게 아니거든. 1번, 3번은 상당히 많이 강의했어요. 그래도 그것도 생각이 날까 봐. 이런 것들이 여기 하나의 말인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 4번 같은 거는 기억할 수 없고. 도시형주택과 50층 이상이거나 150층 이상인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시형주택은 학교론에서도 아주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0번 틀린 것은 분양가 상한제는 국장이 투기과열지구 중에 법적 요건을 갖추면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광범위한 효력이 있는 것들은 심의를 한다 그러면 맞겠죠? 개별적으로 하는 것들은 심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개별적인 것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뻔으로 심사하고 하는 거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할 때 국장은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분양가, 투기, 조정 다 국장은 어떻게 해야 돼? 시도지사 의견 들어야 됩니다. 근데 시도지사가 지정한 하나 있죠. 뭐요? 투기 가지고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는 국장과 협의를 해야 돼요. 의견만 듣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 국장은 뭐 하면 돼? 국장은 뭐 하면 돼요? 국장은 의견만 듣고 의견만. 이렇게 말을 무슨 설명할 때는 무슨 말인가 들어야 돼. 그 시험 나오는 거라. 나오니까 설명하는 겁니다. 읽고 넘어가면 기억이 나겠어요 이거? 의견 듣는다는 거 협의한다는 거 읽고 넘어가면 절대 기억 안 나거든요. 답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의견만 듣고 시도지사는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상급기관입니다. 분양가 지정하게 되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에 통보합니다. 통보는 내가 강의를 거의 안 하는데 여기는 아까 시장 군수구청장이 또 공고하는 게 아니고 사업 주체로 하여금 공고하게 해야 한다 하는 말이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통보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네. 통보가 참 답이 아니지만 국장이 지정하고 공고했죠. 그럼 이제 안동시장에게 통보해줘요. 안동시장이 입주아버지 공고 승인 신청이 있게 되면 야 사업주체야 네가 입주아버지 공고할 때 여기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의 사실도 공고해야 돼. 분양 공고문에 그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양 신청할 때 이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전매를 못하는구나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주체가 또 공고합니다. 4번이네.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아버지 승인 시 공고하는 게 아니고 입주아버지 공고 승인이 있게 되면 그 사업 주체에게 사업 주체로 하여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한다. 입주아버지 공고할 때 나타납니다. 그게 가지고 조정 대상격 똑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국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국장은 심사에서 40일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며칠? 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요약적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설마 그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지정은 의견 듣는 그런 거. 근데 투기할 경우만 시도지사가 나오고 해제라는 거 40일은 똑같아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경우만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있겠죠? 여기 며칠 안에 설치하라고요? 며칠? 20일. 해제는 40일. (267페이지) 15번. 투기과열지구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국장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의견만 들으면 돼요. 의견만. 시도지사가 정할 때 국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기간 5년이니까 없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이죠.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경우에 전매 금지 기간은 주택 공급계약 체결로부터 등기할 때까지다. 단 상속은 전매 금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속이 받지 않는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여기는 공급계약 체결을 내 말 틀렸는데 내가 강의를 안 하는 부분이니까 무시합시다. 양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요. 자, 전매 제한 주택의 경우에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국장이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회 회의를 소집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해제할 것인지 지정을 유지할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얼마마다? 반기마다. 몇 년마다 하는 게 없고 이렇게 반기마다 하는 게 나오고 또 개발밀도 관리구에서는 기반세대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하는 말이 있어요. 1년마다 아니고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말이 있고 반기마다 하는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국장은 시도지사 요청을 받는 날부터 며칠? 40일 이내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야 한다. 이게 맞고요. 17번 들어갈 숫자 옳은 것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된 다음 지역에 지정 해제할 수 있다. 현저하게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들은 거의 바로 안 해요. 그러거든.
숫자를 풀어보지 현장 이론들은 그냥 질문이 나옵니다. 공급이 있었던 직전 몇 개월간? 2개월간. 주택 청약 공률이 몇 대 1? 5대 1 초과한 지역 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10대를 초과하고 2 곱하기 5는 10인데요. 그리고 다음에 해당돼서 주택 공급이 유축될 우려가 있는지요. 이게 주택이 부족하니까 투기가 예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분양 이런데 분양 계획 써줘. 분양 계획. 분양 계획. 분양 실제가 아니고 분양 계획. 여러분들은 그때 그거 가지고 답을 찾지 못했어요. 분양 계획이 얼마 이상 감소한죠? 30%. 이게 거의 바뀌었는데 옛날 거 그러면 증가 감소. 감소. 18번 투기활주고 지정하였다. 옳은 것은 A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공급으로 전매 제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 긴 기간 적용하고 있어요? 짧은 기간 적용하고 있어요? 긴 거겠죠. 강도하고 도둑질에서 강도를 초과해야 그렇죠? 가중은 못하다 하더라도 가중하고 있지만 A 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투기활주고 지정 후 일정 기간 동안에 기존 주택에 대한 제한 받지는 않아요. 신규 주택, 새롭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지 기존 주택에 적용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소급 입법에 반응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아까 가지고 있었는데 투기 목적이니까 아닌가를 불문하고 기존 주택까지 전매 제한 받지는 않습니다. 사업 주체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법정 기간을 좀 살짝 빼먹긴 했지만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기등기해야 돼요. 주택에 대해서는 무슨 등기와 동시하는 거 아세요 혹시? 부부 사이는 동시에 다니라 그래. 부부는 동시에 돼. 무슨 등기가 동시에 돼요? 부기등기는 무슨 등기? 부가 뭐야? 하나의 부는 부기등기. 하나의 부는 보존등기. 내가 그냥 보고 안 해서 발음이 어려우니까 보존등기와 동시화돼요. 대지는 이제 또 다른 게 있지만 그럼 무시하고 부기등기 나와서 공보에서 무슨 등기? 보존등기와 세 군데가 있는데 어디 나와도 그냥 보존등기와 동시한다. 건축물 말하는 겁니다. 대지는 뭐 다른 숫자가 나오지만 건축물이 나올 거면 A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는 금지가 되지만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특이과열지역에서는 주택이나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가 없는데 상속, 결혼, 이혼으로 양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이 정비고 있는 거고 정비고 문제입니다. 주택 문제는 아니에요. 투기 지역에서 건설하는 입주택 입자로 선정된 지위에 전부를 사업시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밥상만 없으면 전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혼하면 다 줄 수 있는데 밥상만 없으면 일부만 증여. 일부만. 완전히 집을 풍비박산 내야지 다 가져가고 밥상만 없으면 어때? 일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걸 어떻게? 일부. 이혼일 때는 전부 줘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사업주체 동의가 아니고 한국공사 동의로 바뀌었어요. 또 꼭 암기는 못하더라도 틀리게 안 나올 거는데 누구 동의 받아야 돼요? 한국공사. 근데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야. 지방공사 동의 받으면 돼요. 공사 동의 받는다고 하면 되겠죠? 한국공사 동의. 지방공사 할 때는 지방공사 동의 받아야 됩니다. 20번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설명을 쓰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 내가 장담컨대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군데 다 공통적인 것 때문에 이걸 좀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세 군데 다 공통이에요. 이걸 투기과열지구든 분양가든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정할 때 심의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그랬죠. 심의는 하면 맞고 안 한다 그러면 틀렸고 아마 예외로 정부당은 우리가 하는 있을 심의가 단독 문제로 나온 게 하나 있었는데 275페이지 한번 봐요. 275.
그냥 지문 중에 뭐뭐는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 다 틀렸다고 했죠? 심의 상관없는 걸 내질 않아, 그렇게. 말도 안 되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다음 주는 심의를 안 하는 거, 하는 걸 골라라. 이럴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죠? 근데 심의하는 걸 여기도 물어본 거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기업,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장이 임대주택 인수자 지정을 하는 경우. 임대주택 인수는 지자체가 우선 인수합니까? 국가가 우선 인수합니까? 지자체 전에 했던 건데 정비법에서. 근데 인수를 못하면 국장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되고, 이제 국장이 한 공사를 인수자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정했다가 취소하기 때 이거 광범위한 영역이에요, 특정인에게 하는 거예요. 인수자를 정했다가 취소한데 광범위한 영역에다 하는 거야, 특정한 개별적 행위예요. 개별적 행위잖아요. 이런 심의 안 하지, 이런 거는. 광범위하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정한다, 투기 과열지구를 정한다, 이런 거 할 때 심의하는 거고. 오히려 이제 금융주라 것들은 청문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청문 대상 아니에요, 한 공사니까. 개별적으로 할 때는 청문하는 거고, 주민의견도 역시 개별적인 것은 주민의견 안 듣는 거고. 2번 니은 같은 것은 뭐 가해를 여러 차례 하니까 기억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가, 투기할 요격이 다 해제할 때 심의하고, 뭔가 지정할 때 심의하고. 네. 아무리 그 기록도 찾았다고 쓰더라도 이윤 대해서는 들어간 알아야 되니까 4번 5번 중에 하나는 찍을 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꾸 요령을 알려주는 내가.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그냥 읽어줘 넘어가면 돼. 출력합법 그렇게 해도 돼요. 똑같이 나오니까 글자. 글자 있어. 문장은 좀 바뀌는데 제도라는 단어는 똑같이 나와요. 글자 안에서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다시 260페이지, 아니 270페이지 조정지역. 결정할 때, 해제할 때 심의해야 되고요. 조정지역을 지정하면 지처시 공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합니다. 다시 또 공부를 한번 해야 되는데 누가 공부합니까? 입자를 모집하는 사업주체가 공부합니다. 입자 모집하는 공부문에 같이 이제 공부해야 되겠죠. 국장은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받았어요. 심의를 거쳐 며칠 내에 40일 내에 공부해야 되고, 지정에 또 통보, 해제 통보. 조정지역을 위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지역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결정을 통보하고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사유로 또다시 해제해주세요 요청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너무 귀찮죠? 너무 안 되겠지, 이것은 6개월입니다. 3대 5번은 보지 말고요. 22번 공급 실서 교란의 금지. 10분 있다 돌아왔습니다. 잠깐 파트가 바뀌었네요.